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민주진영이 마주한 이 참담하고 기괴한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그토록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날카롭던 잣대가 도대체 왜 특정 누군가 앞에서는 한없이 무뎌지다 못해 아예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원칙이 아닙니다. 그건 야합이고 기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민주당이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최강욱 전 의원 사건 말입니다. 비공개 화상회의 도중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짤짤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던졌던 농담 한마디, 그 한마디를 두고 당내 보좌진 협의회와 이재정 의원 등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 의원들이 버젓이 참석해 있는 공식회의 자리에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 비속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기어코 그 표현을 성적 비속어로 규정했고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당 윤리감찰단이 즉각 가동됐고 윤리심판원은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른바 박지원 비대위 체제 아래 벌어진 정치적 참사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민주당이 과거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를 떠올려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솔직히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2023년 11월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 발언 논란 기억하시죠? 당시 민 의원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인용하며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순간 민주당은 문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즉각 긴급 대응에 들어갔고 언론은 하루 종일 특집처럼 이 발언을 다뤘으며 당 내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재명 대표는 직접 비상징계 권한까지 발동했습니다. 최고위원회 의결이 열렸고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단어 하나였습니다. 표현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한 문장을 두고도 국민 정서, 도덕성, 책임 정치를 외치며 칼같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그 시기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거의 공포 정치 수준이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누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보이면 바로 윤리심판 이야기가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가 바로 최강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최강욱 전 의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가장 전투력 강한 스피커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누구보다 강하게 싸웠고 거침없는 발언으로 열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최강욱조차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 민주당은 도덕성에서 예외가 없어야 한다. 그렇게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 평택 재선거에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온 김용남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태도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무섭다던 윤리감찰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토록 정의를 외치던 당직자들과 보좌진 협의회는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과거 최강욱 전 의원에게 들이댔던 그 현미경 수준의 검증 잣대를 김용남 후보에게는 단 100분의 1이라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김용남 후보 관련 의혹들은 단순 해프닝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충격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보좌진 폭행 및 갑질 의혹입니다. 과거 새누리당 초선 의원 시절 자신의 5급 비서관을 폭행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는데요. 단순 언쟁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정강이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날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용남 후보 본인의 반응입니다. 보통 억울하면 강하게 부인하죠. 사실무근이다, 허위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달랐습니다. 제가 미숙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리더로서 부족했다 이런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토론회에서는 진행자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발길질은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그런데 김 후보는 끝내 명확하게 안 했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구차한 말씀은 더 안 드리겠다, 제 잘못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 많은 시민들이 소름 돋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 실언 논란이 아니라 실제 폭행 여부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피해 보좌진 측 증언입니다. 기자들이 전화 오면 맞은 적 없다고 말해달라고 요청받았다. 하지만 나는 맞았는데 어떻게 안 맞았다고 거짓말하나. 이 증언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좌진 인권을 그렇게 외치더니 왜 지금은 조용하냐, 갑질 정치 청산한다던 민주당 맞냐, 이런 반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범죄 피고인 변호 및 2차 가해 논란입니다. 김용남 후보 측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변호사는 원래 변호하는 것이 직업이다. 법무법인 대표다 보니 이름이 들어간 사건이 많을 뿐이다. 실제 담당하지 않은 사건도 많다.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과거 조수진 변호사 사례에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은 단 5건의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만으로도 공천 문제를 들고 나오며 당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당내 비판이 폭주하고 결국 사실상 공천 번복 분위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남 후보는 무려 3여 건에 달하는 성범죄 사건 수임 이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침묵합니까? 왜 어떤 사람의 5건은 문제이고 어떤 사람의 30건은 괜찮다는 겁니까? 왜 특정 표현 하나에는 여성 인권 감수성을 외치면서 집단 성폭행 가해자 변호 논란에는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가장 치명적인 폭탄으로 떠오른 차명 대부업 의혹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듣는 순간 많은 시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늘 서민정당, 약자보호, 불평등 타파를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 후보가 연 최고 24 고리대금 의혹에 휘말렸다. 그것도 차명 운영 의혹까지. 국민들이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개된 녹취록은 더 충격적입니다.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다. 직원 이름만 빌려 대표 세워놓은 거다. 정치할 사람이니까 이름만 안 드러낸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특히 해당 대부업체 주소가 김용남 후보 법무법인 사무실 주소와 동일하다는 점, 대표이사가 과거 보좌관이었다는 점, 논란 직후 갑작스럽게 폐업 신고를 했다는 점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사람이 뒤에서는 서민 상대로 이자 장사를 했다는 거냐. 바로 이 감정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고리대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엄청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청년들은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서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인데 정치인은 뒤에서 수억 원대 배당을 챙겼다는 의혹이 나온다면 그 분노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향한 조롱 발언입니다. 눈 주변에 멍이 든 채 선거운동을 이어가던 조국 후보를 향해 김용남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란색이 얼마나 부러우면 얼굴까지 시퍼렇게 만들고 다니겠냐. 이 발언이 공개되자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심했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치적 공격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선거판에서 오가는 거친 말싸움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 상처 입은 타인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선조차 보이지 않는다는데 국민들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더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번 발언이 단순히 하루 이틀의 실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했던 냉소적인 시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해 쏟아졌던 조롱과 막말 논란들까지 다시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참사는 무엇이었는가? 유가족의 눈물은 정치적 소재에 불과했던 것인가? 사람의 아픔 앞에서도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없는 것인가? 사실 국민들은 완벽한 성인을 정치인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선거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쯤은 다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다친 모습을 두고 조롱하지 않는 것, 참사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 공격 도구로 소비하지 않는 것, 상대 진영이라 해도 인간의 존엄까지 비웃지는 않는 것, 그 최소한의 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점점 더 깊은 피로감과 냉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동안 누구보다도 인권, 공감, 약자의 눈물,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를 가장 강하게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후보에게 의혹이 터지면 갑자기 침묵합니다. 과거에는 단어 하나에도 윤리감찰이 즉각 가동됐고 표현 하나에도 정치 생명이 흔들릴 정도의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지금은 폭행 의혹, 고리대금 의혹, 조롱 발언 논란까지 쏟아져도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바로 그 침묵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의도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거구나. 내 편이면 괜찮고 남의 편이면 죽을 죄가 되는 거구나. 그동안 외쳐왔던 가치들은 정말 진심이었나.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지점이 민주당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진영의 공격은 버틸 수 있습니다. 보수 언론의 비판도 지지층 결집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지지층 내부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건 아니다. 왜 이렇게 침묵하나라는 의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훨씬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밖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할 때 가장 빠르게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침묵을 넘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짧은 클립 하나,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시대입니다. 국민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이 보고 있고 훨씬 더 냉정하게 비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말보다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 던지는 질문은 사실 단 하나입니다. 정말 국민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만 이기면, 권력만 유지하면 모든 것이 결국 용서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민주당이 가장 자랑해왔던 도덕적 우위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